네, 2027학년도 대입 수시 정시 합격선 예측 및 전략 설명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금년도 고등학교 3학년 수험생 그 분포를 봤을 때는 지난해 44만 3천 명에서 43만 명대니까 한 13,000명 정도가 지금 현재 줄어들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합격 점수 자체는 뭐 내신 성적도 그렇고 수능을 봤을 때도 그렇고 합격 점수가 학생 분포상으로 봤을 때는 뭐 올라갈 수 있는 요인보다는 뭐 얼마라도 좀 하락할 수 있는 요인이 발생을 했다 한 요 정도로 일단 정리가 될 것 같고 3월 달에 이제 고등학교 3학년이 올라와서 처음으로 이제 통합 수능 형태로서 첫 시험을 봤는데 수험생의 과목별로 응시 분포의 어떤 그 특징이 지금 그 지난해보다는 좀 다르게 나타나고 있는데 지난해가 지금 국어에서 합법과 작문이 화면상에서 2027학년도 3월 달에 74.8%, 그 10명 중에 8명 정도가 지금 합법과 작문을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은 선택을 하고 있고, 이는 지금 지난해 3월 달에 66.2%보다는 7.4%포인트 지금 현재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고, 작년에 본수능 때도 67.9%, 전년도보다 63%에 비해서는 지금 높게 나타난 것으로 되는데, 현재 상황으로 놓고 봤을 때 거의 70%가 넘어갈 가능성도 지금 조심스럽게 예측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어에서 합법과 작문이 늘었다는 얘기 자체는 사실 합법과 작문은 대부분의 수험생들이 사탐 과목을 선택하는 학생들입니다. 그러면 과목 특성상으로 봤을 때는 문과가 국어 쪽에서는 지금 현재 늘어나고 있다. 문과 수험생의 금년도가 지난해보다는 고등학교 3학년 학생으로 봤을 때 조금 늘어나는 상황이 좀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지금 현재 예상이 되고 있고, 문과 경쟁 경합이 그만큼 더 치열해질 수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수학 과목은 학률과 통계가 금년도 3월 달에 그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 68.4%, 지난해 59.5%보다 지금 여기도 한 9.5%포인트 정도 현재 높은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고, 이거는 자연계 학과들에서 학률과 통계도 지금 인정하는 범위 대학들이 늘어났기 때문으로도 이제 볼 수 있는 거고, 실제 주요 대학들에서는 학률과 통계도 수시 정시 모두가 지금 현재 인용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과 학생들이 상당히 학률과 통계로 갈아탔다, 이렇게도 볼 수도 있는 상황이고, 뭐 일종의 학통론 현상이 지금 굉장히 강도가 좀 높게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지난해가 학통이 지금 56.1%, 그 직전 연도가 45.6%보다는 지금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금년도에도 학률과 통계의 어떤 그 응시 분포가 좀 늘어날 수 있는 상황이다. 국어가 지금 과목 특성으로 봤을 때 합법과 작문이 늘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문과가 늘어나고 있고, 학률과 통계도 이과 학생들이 대부분 학률과 통계로 넘어왔을 것으로도 추정은 될 수 있지만 그 확정은 할 수가 없는 거죠. 전체적으로 상황에 따라서는 국어 수학 분포도로 봤을 때는 문과 학생이 지금 금년도에는 상당히 좀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상황이고, 탐구 과목은 3월달 그 교육청 모의고사에서 75.9%가 사회탐구, 그러니까 지금 열에 한 8명 정도는 지금 현재 사탐 과목에 지금 선택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과학탐구가 전년 3월 달에 비해서 응시 인원으로 봤을 때는 35.2%, 약 8만 6천 명 정도가 줄어들어 있는 상황입니다. 사탐론 현상이 굉장히 강도 높게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고, 이것도 이과 학생의 사탐으로 갈아탄 것도 뭐 주요 원인이 될 수도 있지만, 실제 이 상황으로 놓고 보더라도 문과 학생이 실제적으로 좀 늘어나지 않았느냐, 이렇게도 이제 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과목별 응시 현황을 좀 참고를 해보시고, 지금 5월달 교육청 모의고사에서 이제 채점 결과가 나오면은 각 탐구 과목에서 투 과목의 어떤 그 분포 인원 자체가 어떻게 바뀌어졌는지도 일단 한번 살펴보시고 참고를 해볼 만한 자료입니다. 자, 지금 2026학년도가 2025학년도에 비해서도 지금 수능 그 과목이 합법과 작문이 늘어났고, 올해는 지금 더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고, 학률과 통계도 이미 지난해가 전년에 비해서 학률과 통계도 응시는 늘어난 상황이고, 금년도는 더 늘어나고 있는 상황으로 좀 전개가 되고 있고, 사탐 과목도 응시 인원 자체가 지금 지난해보다 더 늘어나고 있는 상황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지난해가 합법과 작문이 늘어났고 학률과 통계가 늘어났을 때 상황이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인문계, 자연계의 수시 지원으로 봤을 때는 인문계 지원은 증가됐고 자연계는
3,400명 정도 크게 줄어들어 있는 상황이고, 주요 10개 대로 확대를 해보더라도 인문계 지원자 수는 수시에서 15,000명이 지난해에 비해서 한 8.2% 정도 높아진 상황이고, 자연계는 6,700명 정도 줄어들었다. 그럼 지난해가 실제적으로 주요 10개 대학의 수시 지원은 문과, 이과가 선 자체가 상당히 명확하게 구분이 되는 상황으로 봤을 때는 지난해가 문과 학생이 자연계 학생들보다는 더 늘어났고, 금년도 현재 상황으로 봤을 때는 문과 학생이 이과 학생들보다 더 늘어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수시에서 문과의 경쟁률, 주요 상위권 대학에서 문과의 경쟁률 지원자 수가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볼 수 있고, 그러면은 문과의 합격선 자체가 뭐 대폭적으로 내려간다라든지 이런 부분들보다는 지난해 직전 연도라든지 최근 연도의 상황으로 봤을 때 그 추세선으로 놓고 봤을 때는 하락 요인보다는 문과 같은 경우에 다소 좀 상승 요인도 발생을 했던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합격자 수시 합격 점수를 최근 4개년도로 봤을 때 저 2022학년 통합수능이 도입이 되면서 학생부 교과 전형은 서울권이 지금 2025학년도가 2.08 등급, 학생부 종합 전형에서는 자연계가 2.71 등급, 반대로 문과 쪽에서는 인문계가 2.58 등급 학생부 교과 전형이 서울권의 학생부 종합 전형이 3.05 등급. 이 부분이 이제 6월 달이 되면은 집계치가 나오고 있는데, 대체적으로 학생부 교과 전형에서 서울권 2점 한 초반대 정도가 자연계 쪽에서는 형성이 되고 있고, 인문계 쪽에서는 2점 한 중반대까지도 합격선 자체가 2022학년도에 비해서 2023학년도에 비해서는 좀 다소 낮아지고 있는 상황이 전개되고 있고, 학생부 종합 전형은 자연계 같은 경우 2점 한 중후반대가 서울권 소재대학이고, 인문계 쪽에서는 3.0 등급 정도대가 지금 현재 그 인문계 지금 합격선으로 자연계가 지금 현재 2점 한 중후반대 형성이 되고 있는데, 2026학년도 입시 결과가 한 6월달 정도에 발표가 되고 나면은 이러한 추세선에서 어떤 변화가 있는지도 한번 살펴보시면서 참고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주요 10개 대학으로 보면은 우선 각 대학에서 발표했던 점수 중에서 그 대학 내에서 최저학과의 점수, 커트라인 점수는 지금 현재 이 정도로 형성이 되고 있는 것도 한번 참고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난해에 그 수시 지원자 수가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가 6,129명이 이제 모집 인원이었고, 지원자가 1,356명인데 단순하게 지원자의 추정치와 모집 인원을 대비를 해봤을 때는 스카이권에서 한 4,200명 정도가 이제 탈락으로 추정이 되는데, 성균관대, 서강대, 한양대에서 모집 인원의 수시가 4,300명이니까 사실은 서영고에서 탈락이 됐다라고 하면은 성균관대, 서강대, 한양대 쪽에서 모집 인원으로 봤을 때는 받아줄 수 있는 합격 가능성이 높은 라인으로 지금 형성이 됐고 패턴이 나타나고 있고, 성균관대, 서강대, 한양대에서 수시 불합격자가 지난해 한 7,286명 정도가 지금 추산이 되고 있는데, 중앙대, 경희대, 이대, 외대, 시립대에서 한 6,200명 정도를 받아주는 구도가 되기 때문에 실제 수험생들은 주요 한 10개 대학의 합격선 안에 정도에 들어온다라고 하면은 내신 합격선 자체가 실제적으로는 주요 10개 대학에서 눈높이만 조정을 하게 되면 실질적으로는 탈락은 거의 발생하지 않을 정도의 이제 패턴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것도 참고를 한번 해보시고, 주요 10개 대학에서 내신 합격선 정도가 형성이 되어진다라고 하면은 철저하게 수시 전형을 노리는 것이 대단히 지금 현재 합리적인 어떤 그 전략이다, 이렇게 해도 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어쨌든 주요 10개 대학에서 내신 합격선 자체가 진입이 된다라고 하면은 거의 여러분들의 눈높이만 맞추어진다라고 하면은 탈락 가능성 거의 없는 상황이 지난해 나타났다, 이렇게 일단 참고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2027학년도 전체적으로 주요 10개 대학에서 수시에서 수능 최저가 없는 전형이 지금 현재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주요 10개 대학에서 48.3%, 주요 10개 대학에서 수시에서 수능 최저 없는 전형이 거의 절반에 달하고 있다는 것. 특히 서강대 같은 경우 66%가 수시에서 수능 최저가 없고, 서울대가 76.3%, 한국외대가 60.8%인데, 자, 그러면은 내신 성적이 좋은 한 10개 대학에 진입을 할 수 있는 합격선에 들어오는 학생들은 사실은 수능 최저가 없이도 전형이 지금 한 절반 정도가 되기 때문에, 만약에 지금 현재 대학의 1학년, 2학년에 재학 중인 학생들 중에서
주요 10개 대학을 어떤 특정 대학을 목표로 했는데 못 가고 내신 성적은 사실상은 주요 10개 대학 진입이 가능한 때라고 하면은 대학에 재학 중인 학생들도 그 좋은 내신 성적을 가지고서 다시 수시에 재도전을 할 가능성, 이런 학생들도 상당히 많이 발생할 수도 있는 상황으로도 추정이 됩니다. 우리가 반수생이라고 하는 그 자체가 수능을 통해서 정시를 겨냥한 학생들이 많을 것으로 추정은 되고 있지만 실제 상황으로 놓고 봤을 때는, 제가 추정을 해봤을 때는 내신 성적 좋은 학생들이 수능 없이도 선발하는 전형이 거의 절반이기 때문에 반수생들의 상당수 부분들은 수시를 겨냥한 학생들도 많을 수 있다. 이런 점들도 참고를 한번 해보시고 반수생들도 한번 참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지난해 검정고시를 포함한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이 아닌 졸업생 등으로 봤을 때 18만 2천 명이었는데 이 중에서 9만 2천 명이 반수생으로 추정되는 규모입니다. 그럼 전체 재수생 중에서 반수생이 한 9만 명대, 절반 정도가 되고, 이 반수생 중에서는 제가 추정해 보기에는 내신 성적 좋은 학생들이 어떤 수능에 대한 불안감 없이 다시 대입 제도전에 나오는 학생들도 상당히 지금 현재 발생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지금 추정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2026학년도 금년도 신입생의 입시 결과들이 각 대학들이 지금 일부 홈페이지라든지 입시 설명회 등등에서 지금 발표를 하고 있는데, 현재 최상위권으로 봤을 때는 의대 쪽에서는 물론 지난해 의대 모집 정원이 그전에 비해서 줄어들었다, 이런 부분도 요인이 작용을 했는데, 어쨌든 내신 합격서는 주요 의대들에서는 지금 현재 발표한 대학으로 봤을 때는 합격 점수가 상승했다, 이렇게 지금 되고 있고, 거의 1점대 한 초반대 정도대가 지금 형성이 된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권 의대 중에서 전국 선발 전형이 있고 지역인재 선발 전형이 있는데, 지역인재 선발 전형이 전국 선발 전형보다는 합격선 자체가 한 0.1등급 정도는 합격 점수가 낮게 형성이 되고 있고, 그리고 금년도 지방권 소재 의대에서 전국 선발 전형, 기존의 지역인재 선발 전형, 여기에 지역의사제까지 도입이 된다라고 하면은 현재 구도로 봤을 때는 전국 선발 전형의 합격 점수가 제일 높고, 그 다음에 지역인재 선발 전형, 그 다음에 10년 동안 어떤 복무 의무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지역의사제 합격선 자체가 지역인재 합격선보다는 다소 낮아질 가능성이 높은 거니까, 지금 현재 발표되었던 사항들을 참고를 하시면서 지방권 소재 상위권 학생들은 지역인재 전형 또는 지역의사제 전형의 합격 점수의 어떤 그 예측을 참고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27개 지방권 의대에서 2022학년도부터 2025학년도 최근 4년도까지 합격 점수를 전국 선발 단위와 지역인재 선발 단위로 구분해 봤을 때 거의 4년 연속적으로 전국 선발이 지역인재 선발 전형보다 합격 점수가 높게 형성이 되고 있고, 이런 추세가 금년도에도 그대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데, 지역의사제가 들어오기 때문에 사실은 지역의사제와 지역인재 전형 분산 효과가 좀 나타날 수가 있죠. 그러면은 지역인재 전형의 합격선도 대학의 전체적인 평균적인 의미로 봤을 때는 좀 다소 낮아질 가능성이 높고, 지역의사제 전형은 지역인재, 기존의 지역인재 전형보다는 합격선 자체가 좀 낮게 형성될 가능성이 좀 높을 것으로 현재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교대 10개 교대가 지금 현재 합격 점수를 최근에 공개를 했는데, 교대가 최근 들어서 뭐 여러 가지 어떤 교권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에서 선호도가 좀 낮아지고 있고, 합격선 자체도 상당히 좀 낮게 형성이 되어져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금년도 신입생 때부터는 지금 현재 10개 교대 발표한 상으로 봤을 때는 교대 내신 합격 점수가 상승하는 것으로 지금 이제 반등을 했다, 이렇게 지금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과 쪽에서는 지금 서울교대 같은 경우에는 1.93등급대까지 2등급이 벗어났는데 1등급대로 다시 재진입을 했고, 상당수 점수 합격 점수 폭이 좀 높게 올라간 대학들도 지금 현재 나타나고 있고, 경인교대가 지금 0.51등급 상승했고, 춘천교대도 1.87등급, 진주교대도 1.59등급. 자, 이 내신 합격 점수를 보면서
이게 한 3등급 정도가 벗어나게 되면은 거의 특목고 자사고일 가능성도 높지 않겠냐라고는 볼 수 있지만 실제 각 대학들에서 발표되고 있는 교대들에서 어떤 특목 자사고의 합격 비율 수치도 한번 참고를 한번 해보시면은 실제 일반계 고등학교에서도 내신 합격선 자체가 좀 안 좋다 하더라도 붙을 가능성이 좀 높지 않았느냐 이렇게 지금 현재 추정이 되고 있는 거니까 이 내신 등급은 단순하게 일반계 고등학교로만 볼 것은 아니고 각 대학별로 특목 자사고 합격 인원 그 합격 인원이 실제적으로 비율 자체가 높은지 낮은지 다소 낮다라고 하면은 실제 합격 점수 자체가 일반계 고등학교라 하더라도 좀 낮을 때의 낮은 점수 때 합격생이 배출할 수도 있었다 이렇게 지금 현재 풀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연세대 고려대학교가 지금 현재 발표를 하고 있는데 전반적으로 연세대가 인문 자연계 쪽에서 추천형이라든지 자연계 쪽에서 활동 우수형은 지금 현재 점수가 상승이 되었고 지금 1.41등급에서 뭐 한 1점 한 초반대 중반대까지 형성이 되고 있고 고려대학교도 지금 현재 합격 점수 발표했던 것들을 한번 참고를 해보시고 또 구체적인 학과라든지 또 6월 달에 타 대학들에서도 동시에 이제 의디가를 통해서 발표가 될 텐데 그런 부분들도 어떤 추세적인 흐름의 변화 같은 걸 좀 살펴보시고 지금 현재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교대가 합격 점수가 상승을 하고 있고 연세대 고려대도 금년도 신입생 결과로 놓고 봤을 때는 내신 합격 점수 자체가 상승하는 쪽으로 지금 현재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삼성전자, SK 하이닉스가 지금 굉장히 지금 기사에도 많이 좀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는데 삼성전자, SK 하이닉스가 지금 현재 연세대 고려대 개설된 계약학과의 합격 점수는 내신 합격 점수가 지금 현재 상승을 하고 있고 삼성전자도 지금 2022학년도부터 쭉 보면은 개설된 이후로 봤을 때는 내신 합격선이 거의 최고치까지 가 있고 SK 하이닉스에서 운영하는 고려대학교 반도체 계약학과도 지금 현재 최근 4년간 추세적으로 놓고 봤을 때는 내신 합격 점수가 상당히 지금 현재 높게 나타나고 있다라는 거. 물론 이쪽에서는 지금 현재 2등급대가 3등급대가 나타나고 있지만은 저기는 각 고등학교라든지 자사고가 분명히 지금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저 점수대가 합격 점수대가 나타나는 것이지 저 점수 자체를 그냥 일반계 고등학교로 특정하기 위해서는 대단히 위험한 점수에 대한 예측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수능 쪽으로 잠깐 또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3월 달에 고등학교 3학년 올라와서 3월 달에 봤던 통합 수능 형태의 첫 시험이었는데 지금 현재 언어와 매체와 합법과 작문으로 봤을 때는 언어와 매체가 45문제를 다 풀어봤을 때 161점이 표준 점수가 찍힌 것으로 확인되고 있고 합법과 작문은 45문제 다 맞았다 하더라도 표준 점수가 157점, 4점 정도가 차이가 난 것으로 현재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현재 금년도에 언어와 매체와 합법과 작문을 선택한 학생들의 두 집단 중에서 국어 과목을 더 우수한 학생들이 많이 포진되어져 있고 평균 점수가 높게 형성되는 것은 언어와 매체 쪽에 선택한 학생들로서 현재 특정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같은 45문제를 다 풀었다 하더라도 표준 점수가 높게 형성되는 쪽으로서 지금 현재 언어와 매체가 나타났기 때문에 그렇고 이거는 3월달 교육청 모의고사를 2022학년도부터 지금 통합수능이 도입된 이래로 단 한 차례도 언어와 매체가 합법과 작문보다 뒤져본 적이 없는 것이 금년도에도 그대로 지속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왕이면 언어와 매체를 선택한 학생들은 계속 끝까지 밀고 나가야 되는 상황이고 합법과 작문을 부가피하게 선택했던 학생들은 언어와 매체 학생들이랑 겨뤄 봤을 때 한두 문제 정도는 같은 등급에 진입하기 위해서는 더 맞추어야 된다라는 이런 부분들도 인식을 하고 준비를 해 가시기 바랍니다. 본수능 때도 지금 2022학년도 통합수능 도입된 이래 단 한 차례도 언어 매체가 합법과 작문에 밀려본 적이 없고 모든 어떤 원점수 구간대별로 뭐 100점, 99, 98 쭉 원점수 구간대별로 표준 점수를 매칭을 해보면은 저는 언어와 매체가 같은 원점수를 맞는다 하더라도 합법과 작문보다는 점수가 뭐 한 2점, 많게는 한 4점 정도 앞서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금년도에도 그대로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고 수학 과목도 지금 현재 미적분 30문제 다 푸른 학생들은 이번 3월 달에 150점이 찍혀 나오고 확률과 통계는 146점, 4점 차이가 발생을 했고 국어와 동일한 맥락으로서 확률과 통계가 어떤 점수를 만든다 하더라도 미적분에서는 같은 원점수 구간대에서 표준 점수가 밀리고 있다.
그러면은 현재 미적분을 선택한 학생들은 지금 뭐 선택을 굳이 뭐 확률과 통계가 지금 뭐 응시를 늘어난다고 해서 굳이 그쪽으로 갈아탈 이유도 없는 상황이 되는 거고 그냥 끝까지 밀고 나가면 될 수 있는 상황이고, 확률과 통계 쪽에 선택한 학생들은 같은 1등급, 2등급을 들어올 때 미적분 선택한 학생들보다는 한두 문제를 더 맞추어야 된다라고 하는 부담이 지금 현재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 그러면은 미적분과 확률과 통계를 선택한 학생들 중에서 만약에 대학에서 정시에 지원을 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특히 이제 이과 학생들이 대부분 미적분을 많이 선택하기 때문에 문과 쪽으로서 만약에 좀 넘어와서 지원을 하게 된다. 그럼 지난해 입시 결과를 보면은 지금 금년도에도 지금 이제 미적분 쪽이 지금 평균적으로 봤을 때는 한 10점 정도 같은 30문제를 풀어본다 하더라도 한 앞서고 있는 상황이고, 국어도 45문제를 풀어봤을 때 100점 만점 중에서 한 5.4점 정도가 좀 높게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 되는데, 지금 대학별 어떤 정시 합격자의 상황이 지금 이 수학에서 확률과 통계가 미적분보다는 점수가 밀린다. 미적분 점수가 높게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인문계학과 중에서 한양대 전체 정시 합격생 중에서 87.1%, 서강대학교가 86.6%, 서울시립대가 66.9%, 성균관대 61%. 정시 합격생을 100으로 봤을 때 거의 한 80%, 90% 가까운 학생들이 미적분 기하를 선택한 점, 이 부분은 정시를 만약에 지원하게 됐을 경우에는 이들 대학의 인문계를 지원하는 학생들은 상당히 불리했던 상황이 실제 발생을 했다, 이렇게도 볼 수 있는 거고, 지금 한 6월달 이후에 각 대학들이 학과별로 이러한 미적분 기하가 인문계 학과에서 미적분 기하의 합격생 그 구성비가 어느 정도 되는지를 지난해 입시 상황과 금년도 신입생들의 입시 상황에 만약에 대학에서 발표를 하게 된다면 이 점도 상당히 예의주시하면서 문과 학생들은 살펴봐야 되고, 지금 문과 학생들 확률과 통계를 선택했다라고 하면은 확률적으로 미적분 기하 학생들에게 정시에서는 상당히 밀릴 수 있는 구도가 금년도에도 나타날 수 있다. 그만큼 확률과 통계를 선택했던 문과 학생들은 내신 상위권 학생들이다라고 하면은 철저하게 수시에 뭔가 좀 합격의 포인트를 잡는 것이 전략적으로선 매우 바람직하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학과별로 나와 있는 부분도 어떤 특정 학과들은 거의 미적분 기하 학생들이 100% 지금 합격자까지 나타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는 걸 참고로 한번 해보시고, 자, 무전공 선발 전형이 지금 또 좀 체크를 좀 해봐야 될 사항인데, 무전공 선발 전형이 지금 현재 유형원, 문과, 이과의 특정 학과에 대한 어떤 지정 없이 일단 입학을 하고 나서 과를 선택하는, 문과든 이과든 선택하는 건데, 그런 유형원에 과연 문과 학생, 이과 학생이 수학적으로 봤을 때 미적분을 선택한 학생들과 확률과 통계를 선택한 학생들이, 문과, 이과 학생들이 다 같이 겨누는 부분들에 있어서는 아무래도 수학에서 점수차가 발생을 한다라면은 조금 확률과 통계가 좀 불리해 줄 수 있는 상황이 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주요 대학들로 보면은 전체 선발 인원의 약 한 19.2% 정도를 무전공 선발 전형으로 뽑고 있고, 이 중에서 문과, 이과가 아예 구분 없이 지원해서 문과, 이과 다 선택을 해서 유형원, 유형2는 계열 내, 문과면 문과, 이과면 이과 내에서 과를 선택하는 유형2로 나눠지게 되는데, 지금 현재 선발 규모로 봤을 때 전체 무전공 선발을 100으로 봤을 때 한 66.5%가 유형2, 계열 내에서 선발하는 전형이고, 문과, 이과 구분 없이 지원할 수 있는 게가 33.5%, 전체 주요 한 6개 대학으로 봤을 때는 한 19.2% 정도로 무전공 선발하고 있고, 성균관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44.1%를 지금 이제 무전공 선발 전형으로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무전공 선발 전형의 대학별 학과 상황, 그리고 무전공 선발 전형 학과들에서 미적분 기하를 선택한 학생들의 합격자 비율, 이런 부분들도 면밀하게 지금 체크를 할 필요가 있는 상황입니다. 정시 합격 그 점수가
2022학년도 통합순위가 도입되면서 2023학년도, 2024학년도까지는 국수탄 100분위 점수를 발표를 했는데 2025학년도부터 지난해부터는 이 국수탄 100분위 점수를 공개를 안 하고 있습니다. 대학들이. 그래서 추세적인 흐름 자체가 높아지고 있는지 낮아지고 있는지를 2025학년도 입시 결과에서는 확인을 할 수가 없습니다. 2026학년도 금년도 신입생들은 또 어떻게 발표할지 대학들의 상황을 좀 지켜봐야 되는데 상황에 따라서는 과거의 추세에서는 비교가 좀 불가능하게 발표될 가능성도 높습니다. 그럼 어쨌든 현재 대학에서 공식적으로 발표했던 어디가 기준으로 봤을 때는 2022학년도, 2023학년도, 2024학년도 국수탄 100분위 평균 점수로서 84.2, 86.8, 87.2, 1점이 지금 인문계열이고 자연계 쪽에서는 86.1, 88.3, 89.3점이 지금 현재 서울권 라인대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3월달 결과 또 5월달 모의고사 결과 그리고 앞으로 6월 평가 모의고사 결과에서 100분위 점수대가 거의 한 90점대 육박을 하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인서울권 소재 정시의 합격 가능성에 대한 예측이 어느 정도 될 수가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쭉 1학년, 2학년 때 그리고 3학년 때 들어와서 지금 모의고사 봤던 상황들의 100분위 점수를 여러분 점수들을 한번 실제 대학에 공개했던 점수를 한번 비교를 한번 해보시고 2025학년도가 각 대학들이 국수탄 100분위 점수를 발표를 하지 않고 각 과목별로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각 과목별로 커트라인 점수가 몇 점이니까 국어, 수학, 탐구를 전체 합산 평균치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발표됐던 상황으로 보면은 지금 현재 인문계열 쪽에서 연세대, 고려대 같은 경우에는 국어는 거의 전원 2등급 안에 들어왔던 학생들이라고 볼 수 있고 수학은 인문계 쪽에서는 한 16.9%가 3등급 학생이 지금 나오고 있고 탐구는 탐구 1, 탐구 2 이렇게 두 과목으로 이제 각각 대학들이 발표를 했는데 한 39.8%가 지금 3등급도 나오고 있고 25.3% 4등급도 한 2.4%. 그러니까 인문계 쪽에서는 탐구 과목 쪽에서는 지금 현재 연세대, 고려대 쪽에서는 정시에서는 한 3등급 때도 의미 있는 수치의 합격자 분포가 나타나고 있고 수학은 지금 현재 3등급도 한 16.9%. 자연계 쪽으로 가보면은 연세대, 고려대는 자연계 쪽에서는 국어 과목의 3등급도 한 10.3%로 좀 소수지만은 나타났고 인문계 쪽이랑 조금 상황이 다르죠. 인문계 쪽에서는 국어 3등급이 합격자가 없었는데 자연계 쪽에서는 국어 3등급까지 발생을 하고 있고 탐구 과목에서는 지금 3등급이 21.8%, 20.7%, 4등급이 3.4, 2.3%까지 나오고 있으니까 탐구 과목은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모의고사 계속 보더라도 3등급 이내 정도는 계속 유지를 하고 있는 상황은 유의미하게 지금 관리가 되고 있는 거고 4등급까지는 연세대, 고려대 쪽에서는 사실상 거의 합격자 분포에서는 지금 현재 거의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일부 쪽에서 지금 현재 자연계 학과들에서는 발생을 하고 있고 성균관대, 서강대, 한양대 쪽에서 인문계 쪽에서는 여기도 마찬가지로 국어에서는 한 2등급 이내 정도가 거의 절대적이고 3등급이 한 2.2% 뭐 특별하게 의미를 줄 수 있는 어떤 등급 라인대는 아닌 것 같고 탐구 쪽에서는 지금 현재 3등급이 34.8%, 4등급 그리고 22.2%, 24.4%까지가 3등급, 4등급 때도 지금 탐구 과목 분포가 나오고 있고 성균관대, 서강대, 한양대 쪽에서 인문계 쪽에서는 3등급의 수학이 17.4% 정도 나왔습니다. 다소 좀 의미 있는 수치긴 한데 어쨌든 성균관대, 서강대, 한양대 쪽에서는 수학 과목으로 봤을 때 2등급 이내 그리고 탐구 쪽으로 봤을 때는 한 3등급, 4등급 때도 일단은 의미 있는 수치다 이렇게 좀 해석을 될 수 있는 거고 자연계, 성균관대, 서강대, 한양대 쪽에서는 국어가 지금 3등급 25.5%까지가 지금 분포가 나타났으니까 다소 좀 의미가 있는 분포도다. 그리고 자연계 쪽에서는 국어가 한 3등급 때도 성균관대, 서강대, 한양대 라인 쪽에서는 좀 의미를 좀 부여할 수 있는데 뭐 아주 크게 나타나는 건 아니지만은 25.5% 정도 때가 좀 나타나고 있었다. 이렇게 참고를 한번 해보시고 탐구 과목 쪽에서는
3등급이 지금 32.1%, 4등급이 13.2%, 15.1%대가 나오고 있으니까 성균관대, 서강대, 한양대 라인 쪽에서는 어쨌든 자연계 쪽에서 가탐에서 한 3등급대 정도도 굉장히 유의미한 수치다라고 하는 것을 일단 참고를 한번 해보시고, 중앙대, 경희대, 이화여대, 한국외대, 서울시립대, 건국대 쪽에서 보면은 일단 국어가 한 26.2%대가 지금 3등급이 나타나고 있고, 수학은 지금 3등급이 51%, 4등급이 14.8%니까 중앙대, 경희대, 이대, 한국외대, 서울시립대, 건국대 라인 쪽에서 정시에서는 수학이 한 3등급도 인문계 쪽에서 상당히 어떤 유의미한 어떤 가치가 있는 등급으로 볼 수가 있는 거고, 4등급이 14.8%는 다소 조금 좀 일부적인 부분들이고 이걸 좀 일반화하기에는 조금 그런 정도 수치로 해석은 됩니다. 탐구 과목 쪽에서는 인문계 쪽에서 3등급이 지금 41.6%, 44.3% 상당히 의미가 있게 볼 수 있고, 4등급도 10.7%, 9.4%까지 나오고 있고, 자연계 쪽에서 중앙대, 경희대, 이대, 한국외대, 서울시립대, 건국대에서는 국어 등급이 55.4%가 3등급이고 4등급까지도 5.4%. 국어 지금 중앙대, 경희대 라인, 이대 라인 쪽에서는 3등급이 상당히 유의미가 있는 거고, 자연계 쪽에서 탐구 쪽에서는 3등급이 33.9%, 또 다른 과목은 44.6%, 4등급은 5.4%, 10.7%대 정도가 나타나고 있고, 영어도 지금 현재 한 3등급대가 20.5% 자연계 쪽에서, 그다음에 인문계 쪽에서는 한 25.5%가 영어가 한 3등급 정도 되고, 나머지 1등급, 2등급대가 대부분 좀 차지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저기로 봤을 때는 최소한 어떤 그 영어 같은 경우 한 3등급 이내 정도, 국어 같은 경우 3등급이 상당히 좀 자연계적 유의미한 수치로 봐야 되는 거고, 인문계 쪽에서는 수학 과목이 51.0%가 3등급이니까 인문계에서 수학 3등급 정도를 맞는 것도 이 대학 라인에서는 상당히 유의미한 어떤 가치가 있었다, 이렇게 해석이 될 수 있고, 나머지 홍익대, 숙명여대, 국민대, 세종대, 인하대, 단국대 쪽으로 가보면은 인문계 쪽에서는 지금 현재 국어가 3등급 55.1%, 자연계 쪽에서는 52.1% 국어가 3등급이고 4등급도 23.2%. 자연계 학생들이 전반적으로 국어 등급대는 인문계에 비해서 조금 낮게 나타나고 있는 것 같고, 수학 쪽에서는 지금 현재 홍익대, 숙명여대, 국민대, 세종대, 인하대, 단국대 라인에 비해서는 3등급이 인문계 수학이 46%, 4등급이 35.7%, 5등급도 4% 정도대가 지금 현재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고, 자연계 쪽에서는 지금 현재 탐구 과목에서 3등급이 45.8%, 41.2%, 4등급도 21.8%, 44.3%대가 나오고 있으니까, 이쪽에서는 탐구가 그 4등급 때에도 어쨌든 유의미한 가치가 있다, 이렇게도 볼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3등급, 4등급 때 학생들도 탐구 쪽에서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최선을 다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수치적으로 한번 판단을 해보시고, 영어는 대체적으로 봤을 때는 한 3등급 이내 정도 때가 지금까지 이렇게 쭉 흐름상으로 대학들로 봤을 때는 좀 유의미한 어떤 가치가 있는 등급이었다. 최소 3등급 이내 정도는 반드시 좀 목표를 하는 전략이 좀 필요하고, 어떤 학습의 강도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좀 체크를 해보시고, 또 특히 금년도가 지난해가 영어가 너무 어려웠었죠. 그래서 지난해 어려웠던 입시 결과에서는 어떻게 될지 지금 6월달 이후에 좀 나오는 사항들을 좀 데이터를 좀 참고를 한번 해보시고, 올해 또 영어가 2027학년도에는 지난해가 너무 어려웠기 때문에 금년도는 다소 쉽게 출제를 하겠다라는 것을 공식적으로 현재 발표를 해 놓은 상황이나 마찬가지인 거죠. 그래서 영어는 어쨌든 2025학년도로 놓고 봤을 때는 한 3등급 이내 정도, 2026학년도 금년도 신입생 결과는 좀 앞으로 좀 봐야 되겠는데, 발표되는 상황을 봐야 되는데, 현재로 봤을 때는 2025학년도보다는 어렵게 출제됐기 때문에 점수가 조금 낮아질 가능성도 없잖아 있는데, 어쨌든 그런 2024학년도, 2025학년도, 2026학년도, 2027학년도 지금 쉽게 출제되는 기조에서는 어떻게 될지, 어쨌든 영어는 전략 과목으로서 반드시 좀 설정을 해놓고 목표 관리를 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지금 정시 합격 점수가 지금 대학들에서 발표가 지금 되고 있는데 일단 의대 쪽에서는 지금 발표했던 대학 기준으로서만 지금 말씀을 드립니다. 전반적으로는 지금 정시 합격 점수도 뭐 상승, 뭐 하락하는 대학들도 일부 나타나고는 있는데 어쨌든 최상위권 학생들은 뭐 큰 틀의 어떤 뭐 패턴의 변화 없이 의대 쪽에 좀 집중되고 있는 상황이고 금년도는 아무래도 지역의사제에서 상당수 학생들이 뭐 지역의사제는 90% 이상을 지금 현재 수시에 배정을 해놓고 있는 상황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2028학년도 발표됐던 상황으로 보면은 지금 93% 이상의 지금 현재 지역의사제 선발 인원은 수시에 지금 배치를 해놓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금년도 지역의사제가 지금 한 490명 정도 선발을 하게 돼서 490명 정도의 최상위권 학교 내신대 학생들이 수시로 빠져나간다라는 점을 일단 참고를 한번 할 필요가 있죠. 그래서 아무래도 지역의사제로서 상위권 학생들이 좀 더 수시 쪽에서 대거 합격으로 좀 빠져나간다라고 하면은 정시의 어떤 그 문호 자체가 다소 좀 상위권에서 넓어질 수도 있다. 이렇게 해석이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수능은 학교 내신 성적이 좀 괜찮게 나왔다 하더라도 수능 관리를 조금 더 해놓게 되면은 뭔가 좀 금년도 정시에서는 최상위권의 어떤 그 지원 가능한 스펙트럼 자체가 좀 넓어질 수도 있는 거고 중위권, 중하위권 대 학생들도 최상위권 꼭지점에서 어떤 지역의사제 선발 전형이 지금 도입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지역의사제로 빠져나가고 수시로 빠져나가고 이런 연쇄적인 이동 상황 속에서는 지금 상위권은 의대 쪽에서 중위권은 또 상위권 의대로 상위권 쪽 대학 쪽으로 중하위권은 또 중위권 대학 쪽으로 추가 합격을 통한 연쇄적 이동이 상당히 많이 나타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정시에서도 여러분들 중위권, 중하위권 대학생들도 끝까지 최선의 노력을 하게 되면은 전반적인 입시 상황 구도로 봤을 때는 여러분들에게 유리하게 좀 구도가 형성될 수도 있는 거고 지금 수능 점수가 실제 한 3, 4등급대가 나온다 하더라도 한 1등급 정도 대 정 아니면은 100분위 점수 몇 포인트라도 좀 높여 놓는다라고 하는 것은 금년도 입시에서는 대단히 유의미한 부분이다. 이렇게 지금 해석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수시의 그 교대 합격 점수도 상승한 것으로 지금 확인이 됐는데 정시도 거의 대부분의 대학들에서 지금 합격 점수가 상승한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서울교대 같은 경우 내신 합격선도 최근 4년 동안으로 봤을 때 최고치까지 올라가 있는 상황이고 서울교대 지금 현재 한산 점수 80% 커트라인으로 공개를 했는데 저 점수 자체만 가지고서는 수능 점수가 높아졌다 낮아졌다 특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이게 표준 점수가 연동이 되어서 지금 자체 한산 점수로 계산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실제 100분위 점수가 공개되었을 때는 수능 점수의 합격선이 어떻게 형성되었을지 좀 참고를 해볼 더 좀 디테일하게 좀 들여다봐야 되는 건데 어쨌든 전반적으로 교대도 선호도가 좀 높아지고 있고 합격선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은 수시, 정시 똑같게 지금 현재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고 2027학년도에도 아마 어쩌면 저런 추세가 지금 현재 문과가 좀 취업도 좀 어려운 상황이고 또 문과 쪽에서 나름 또 어떤 전문직에 관련된 부분들과 연계되는 또 학과들이고 그동안에도 합격선이 낮아졌었다라고 하는 또 반등의 어떤 그 반사의 기대 심리, 합격의 기대 심리도 조금 높아지지 않았을까라는 어떤 그런 부분들로 인해서 지원자 수도 금년도에는 지난해 못지않게끔 조금 더 활발하게 지원할 가능성이 높고 합격선도 하락보다는 상승 쪽에 지금 현재 무게 비중이 조금 실리고 있는 점도 특징이기도 합니다. 지금 고려대학교가 지금 현재 발표된 대학에서 지금 발표를 했는데 고려대 합격 점수도 전년도에 비해서 정시 합격 점수가 지금 한 0.2점에서 0.1점 18, 12점 어쨌든 0.2점대 정도 100분위 점수가 높아지고 있는 거고 100분위 점수로 봤을 때 국어 수학 탐구로 봤을 때 90한 4점대에서 90한 5점대 육박하는 정도의 라인대가 지금 현재 인문자연계에서 정시 합격 점수가 형성이 되었고 반도체도 정시 합격선 자체가 96.67점, 지난해 95.33점, 2024학년도 94.17점, 최근 3년간으로 놓고 봤을 때는 추세가 좀 높게 나타나고 있고 또 특히 금년도는 또 반도체 학과에 대한 얘기들이 지금 많이 나오고 있고 뭐 여러 성과급이라든지 이런 부분 의대를 대체할 수 있는 그리고 대부분의
계약학과들은 그 대학 내에서는 의대 다음 라인 정도의 지금 현재 점수대가 합격 점수대가 형성이 되고 있는 분위기고 실제 일반 이공계 학과들에서는 가장 높은 점수대가 지금 현재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의대를 선택을 할 것이냐 서울대 공대를 선택할 것이냐라고 하는 부분의 선택지가 어쩌면은 의대를 선택할 것이냐 연세대 고려대 반도체 쪽을 선택할 것이냐 서울대 공대 쪽을 선택할 것이냐 이 어떤 그 선택지가 조금은 넓어진 거는 어느 정도 발생을 하고 있지 않느냐. 예전에는 의대 아니면 바로 서울대 공대가 최우선적이었다라고 하면은 일정 부분 정도는 반도체 계약학과들에서도 금년도에는 조금 변화 양상이 나타날 가능성도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지금 6월달 평가 모의고사 끝나고 또 수시 지원 어떤 합격 점수가 나타나고 구체적화됐을 때는 조금 더 좀 예측하기가 조금 좀 정교하게 들어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난해 정시에 그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의 모집인은 5,535명이었고 지원자를 한 7,581명으로 저희가 지금 추정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한 2,046명 정도가 서연고 정시에 원서를 냈다가 탈락을 한 것으로 추정이 되고 성균관대, 서강대, 한양대에서 정시 선발을 3,903명을 해주고 있으니까 지금 2,046명을 지금 흡수할 수 있는 규모로도 일단 볼 수 있는 거고 성균관대, 서강대, 한양대가 3,903명을 뽑고 8,755명의 지원자로 추정이 되고 4,852명이 탈락했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런데 중앙대, 경희대, 이대, 외대, 시립대에서 7,144명을 정시에서 선발하는 구도였기 때문에 실제 주요 10개 대학의 뭐 당연한 얘기겠지만은 정시 어떤 합격 점수 안에 어떤 스펙트럼이 들어온다라고 하면은 어쩌면은 만약에 주요 10개 대학의 지원 가능 점수가 나온 학생이 있다라고 하면은 그 학생들 중에서 재수를 한다라고 하면 거의 대부분 대학에 입학을 하고 반수를 할 가능성이 거의 대부분이지 않을까 추정이 됩니다. 그래서 실제 주요 10개 대학에서 탈락을 해서 바로 재수하는 학생들은 실제적으로 봤을 때는 수능 점수를 보면 거의 한 4등급 이하 때에 형성됐을 가능성이 높고 실제 주요 한 10개 대학의 정시에 합격 스펙트럼 안에 들어온 학생들은 반수를 한다 하더라도 우선 어쨌든 대학의 정시에서 합격을 하고 난 이후에 반수를 통해서 대입 제도전에 나설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2027학년도가 지금 현재 전반적으로 문과 학생들이 좀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고 또 지역의사제가 또 도입이 되고 있고 또 수시 정시에 있어서도 보면은 지금 합격 점수에 있어서 좀 변화가 좀 크게 발생할 수 있는 사안들이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6월달 이후에 각 대학들이 금년도의 어떤 그 신입생 입시 결과가 나온 점들도 지금 오늘 공개해드린 자료의 과거선의 추세선이랑 한 비교도 한번 해보시면서 지금 높아질지 낮아질지에 대해서도 좀 조심스럽게 예측을 해보는 데 참고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2024학년도 수시 정시 합격선 예측에 관련된 부분들을 현재까지 지금 현재 이 방송을 지금 촬영하는 시점상에서 제가 지금 그 입수한 정보들은 여러분들 일단 드렸습니다. 이 이후에 다시 나오는 부분들이 있는 이 자료들이랑 좀 비교를 해 보시면서 예측을 좀 해 나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여러분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